자전거 위에 일어나셔서 자전거를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이 가장 기본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 내 몸이 튕겨나가는지 아니면은 어디가 더 안 들어가는지, 어디가 더 빨리 들어오는지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세팅이 잘못되어 있으면 누르는, 만약에 앞에보다 리어샥이 더 연하게 약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뒤로 주저앉아요, 자전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자전거를 항상 수직으로 위에서 누르셔야 된다니까. 위에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앞뒤 밸런스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산길 내려오면서는 전체적으로 요철 같은 데 지나갈 때도 그냥 가만히 자전거 위에 서서 자전거 뭐 어디가 튕겨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미세 세팅을 해주시면 더 좋죠. 네.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서면서도 무게중심이 다 뒤로 빠지세요. 왜냐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전거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먼저 잘 돼야 나머지 기술들, 뭐 펌핑을 한다든지 코너를 들어간다든지 자세가 다 이제 기본 중립 자세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위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자, 자전거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발은 이렇게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인 상태로 일어나는 게 먼저고, 초보자분들한테 앉아있다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어나세요. 약간 뒤로.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는 평지이긴 하지만 경사면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무섭기 때문에 이러고 뒤로 몸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뒤로 몸이 빠지면서 일어나면은 다리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체중을 다 다리로 버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뒤로 무게중심이 빠지다 보면은 점점 뒤쪽 발이 처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라이딩 사진 찍혀 보시면은 이렇게 뒷발이 처진 상태로 찍힌 사진이 많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열에 한 5분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평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본인이 주행하는데 발이 뒷발이 처져 있는 사진이 있다 라고 하면은 본인 자세 자체가 뒤로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에서 일어나실 때는 양발 수평인 상태로 약간 몸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일어나세요. 핸들 앞쪽으로. 이때는 앞쪽에 있는 발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죠. 뒤쪽에 있는 발보다는 앞쪽에 있는 발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핸들바보다 어깨가 일자가 되던가 아니면 살짝 앞으로 나가든지, 이게 자전거에서 일어서서 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빠지면서 발 뒤로 처지고 웨이트백 자세로 계속 타시거든요. 그러면은 내리막길 속도도 못 내고 요철 만나면 핸들을 놓치기도 쉽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강조하는 거는 자전거에서 잘 일어서라 라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충격이 오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가볍게 받아줄 수 있도록, 무릎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무릎을 구부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앞뒤로 밀어내면서 구부려야 몸이 뒤로 안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무릎만 구부리세요 라고 하면은 뒤로 가요, 엉덩이가. 그래서 무릎이 앞뒤로 가면서 충격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팔꿈치는 약간 옆으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뒤에 45도 쪽으로 가볍게. 자전거 위에서 일어서신 다음에 가볍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 분 있으세요? 아, 네. 제 자세가 좋은지 몰라서. 자, 이렇게 일어나신 다음에 시선이 바닥뿐만 내 앞을 보셔야 돼요. 네. 이때 팔꿈치가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보면 옆으로 너무 걸어가시잖아요. 살짝 뒤쪽으로만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내려가 보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뒷발보다 앞발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야 나중에 라이딩 중에 뒷발이 뒤로 처지는 게 적으세요. 앞발 쪽에 힘이 줘요. 그래서 나중에 코너 들어갈 때라든지 펌핑할 때라든지 힘을 정확히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뒷발이 처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요즘 이렇게 라이딩 하세요? 네, 작년에 교육을 받으셨어요. 재작년이었나요? 14년. 네, 꽤 됐네요. 그때 네. FC 가지고 와서. 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이게 원래 사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일어나세요를 시켜봤어야 되거든요. 왼발 앞이세요? 평소에? 자, 어색하시죠? 예. 왜냐면 어색하실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는 그냥 다 뒤로
앉으시면서 앉으셨거든요. 한번 아까 제가 했던 동작 해보시겠어요? 자전거 누르면서. 이게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기존에 몸을 다 뒤로 빼셨던 분들이세요. 예. 근데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어색한 거예요. 지금 다리는 구부려지는데 팔이 안 구부러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자전거를 누르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무릎이 앞으로 살짝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덩이만 뒤로 주저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체를 누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좀 자세가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여기 상당히 볼 수 있는 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무릎이 모아지세요. 자전거 타다 보면은. 네. 근데 자전거 타면서 무릎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보면 몸이 움츠러들고 무릎으로 자전거를 잡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지금 무릎 자체가 안쪽으로 되게 돌아가요. 네. 그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원래 평페달 쓰세요? 네. 평페달 쓰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발 포지션에 따라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발이 항상 똑바른 위치에 밟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체중이 누르면 체중이 이렇게 뒤로 쳐지는 게 아니라 체중 자체가 가운데에서 그대로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밑으로. 네, 뒤로 쳐지게 되면은 모든 내리막이 다 뒤로 쳐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오므리고 타세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 보면 이렇게 거의 프레임에 붙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무서워서 내가 이 떨리는 걸 이렇게 조금이라도 잡아야겠다. 네, 허벅지 안장을 걸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전거가 정말 편안하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몸이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자전거를. 그렇기 때문에 무릎도 힘 뺀 상태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여유가 많죠. 아까 하실 때는 이렇게 붙어서 내려갔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그 상태에서 무릎이 앞쪽으로 그냥 곧바르게 나간다 라는 식으로. 큰 충격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무릎이 벌어지면서 충격을 받거든요. 오히려 무릎이 모아지면은 자전거 눕히지도 못하고 충격을 순간적으로 받아주지도 못하고 무릎이 잠겨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거나 충격을 절대 못 받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볍게 자전거를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펌핑의 기초이기도 한데 누르는 힘은 다리가 가장 한 70~80%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팔이 20% 정도만 자전거를 눌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를 때는 본인의 체중 끝까지 딱 누르고 일어나면서 자전거를 밀고, 사실 가장 심하게 눌리는 시점이 내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때가 자전거가 가장 강하게 압력을 받으면서 눌리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야 그런 펌핑이 잘 돼야 점프도 높게 뜰 수 있고 코너에서도 더 빨리 안정적으로 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포지션 자체가 좋아야 다른 동작들을 산에서 주행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사가 심하지 않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그냥 다 이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경사가 심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러고 많이 타세요, 움츠려서. 네.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왜냐면 저희는 풀 서스펜션 자전거들이기 때문에 그냥 쭉 피고 그냥 가만히 앞에 보고 이 상태에서 힘만 빼고 천천히 내려가다가 충격이 오면은 팔다리를 가볍게 구부려 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뒷다리는 쳐지지 않게 앞발에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줘서 체중을 앞으로 보내라. 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그래서 이거 연습만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네, 제가 농담 같지만 네, 정말 많습니다. 일어서서 자전거 못 눌러주신 분들. 이게 돼야 나머지 코너라든지 다른 부분이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네. 동영상에 네. 스탠딩 자세, 레디 자세 네. 그거 올리신 거 있어요. 네네. 그거 보고 그 다음부터 연습했거든요. 맞습니다. 제 블로그에 옛날에 작년 말이었나? 초였나?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기본적인 포지션. 왜냐면은 저한테도 교육을 이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교육하러 가면은 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교육하면 교육비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비싼 교육비를 내는데 저도 내가 이 돈 받고 이걸 가르쳐야 되나?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 보시라고 그냥 그렇게 올려놓은 코너의 기본적인 거나 스탠딩 포지션이나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본인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딱 이 자세예요. 자전거에서 앞으로 이렇게 서 있는 자세. 그래서 이 자세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평소 주행을 하시면서도 자전거 일어날 때는 다 이 자세로 조금씩 좌우로 몸 흔들면서 코너도 돌아보시고 네. 이 자세가 편해야 나머지가 다 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전거 위에서 아까 제가 발을 말씀드렸잖아요. 발을 잘 어떻게 페달에 발을 디뎌야 되냐. 우리가 발이 어떻게 비틀리냐에 따라서 무릎이 오므려지고 벌어지고 하거든요. 만약에 뒤꿈치가 이렇게 페달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무릎이 벌어져요. 옛날 시골 할아버지들 이렇게 어기저기 자전거 타는 팔자걸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벌어지는 거고, 뒤꿈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앞꿈치가 모이는 거죠. 그럼 무릎이 모아집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게 충격을 할 때 자전거를 잡아주는 그런 안 좋은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발은 평페달을 쓰시더라도 가급적 이게 페달이고 이게 발이잖아요. 이게 딱 정확하게 십자가 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페달을 딛는 부분은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운동을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운데다 페달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타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발목 움직임도 제한이 생길 뿐더러 뭔가 페달링을 할 때는 앞쪽에서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페달링 하려고 하면은 전체를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페달링을 원활하게 못 돌아가요. 네. 그렇다고 크로스컨트리처럼 너무 앞쪽을 쓰면은 발 뒤꿈치는 계속 이렇게 밑으로 쳐지게 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점프 같은 거 하고 빵 하고 나면 뒤에 많이 쳐지고. 그래서 올마운트나 다운힐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와 앞쪽 볼의 중간 정도 한 이 지점을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평페달 쓰시는 분들도 이 지점을 밟는 걸 신경을 써주셔야지. 나중에 보면은 이게 페달이 있으면 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 뭐 왼발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오른발은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다 맘대로거든요. 이 발 방향이 틀어지면은 모든 자세가 다 이 자전거 위에 서 있는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올리실 때는 항상 딱 정확하게 올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